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전자결제 시장의 숨은 강자 한국정보통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한국정보통신 같은 회사가 그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결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VAN이란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의 약자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회사는 199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2,913억 원입니다. 최대 주주는 창업주 박헌서 회장으로 21.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2.74%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장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첫째, VAN 시장을 살펴보면 2024년 국내 카드 거래 금액이 1,25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VAN 수수료 시장은 1.18조 원으로 겨우 1.3% 성장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지 시장은 더 역동적입니다. 피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약자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 피지 이용 금액은 501조 원으로 무려 11.6%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이 이를 견인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전자결제 산업의 수수료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압박을 받자 이를 VAN사와 피지사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의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지 사업이 전체 매출의 6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지페이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5,148억 원입니다. 두 번째, VAN 사업은 33.8%를 차지합니다. 이지체크라는 브랜드로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중개하며 2024년 매출액은 2,674억 원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2.7%로 추정되어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창업투자 사업은 중소회사 서울투자파트너스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은 0.7%입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업은 이지샵이라는 서비스로 중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ER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매출 비중은 0.4%로 작지만 회사가 주목하는 신사업입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랜 업력과 안정성입니다. 1987년 국내 최초로 VAN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37년간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를 운영해왔습니다. 둘째, 종합결제 솔루션 역량입니다. 오프라인 VAN과 온라인 피지를 모두 운영하면서 가맹점에게 통합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신사업 추진입니다. 이지샵을 통해 단순 결제를 넘어 중소상공인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카드 매출 선정산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실적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정보통신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매출액은 7,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91억 원으로 9.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VAN 사업은 시장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6.9% 성장했고 피지 사업은 온라인 거래 증가로 10.2% 성장했습니다. 2025년 전망은 어떨까요? 매출액은 8,327억 원으로 5.3% 성장이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384억 원으로 소폭 감소가 전망됩니다. 왜 이익이 줄어들까요?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비 경기 부진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4년 12월부터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9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 소비 부진이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의 투자 매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이지샵은 현재 회원수 40만 명을 돌파했으며 중소상공인 802만 개라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10%만 월 1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1천억 원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둘째, AOP 참여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신사업 기회입니다. 5개 VAN사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별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자사주 정책입니다. 2017년 이후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어서 밸류에이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2025년 예상 PBR은 0.9배로 역사적 밴드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PBR이 0.9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PER은 9.3배로 동종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의 5.0배, NHN KCP의 7.2배보다 높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국정보통신의 신사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조적인 수수료율 하락입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VAN사와 PG사의 수익성이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추가로 0.1%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둘째, 소비경기 부진입니다. 전자결제 사업은 소비와 직결되는데 현재 소비자 심리지수가 94포인트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셋째, 신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이지샵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에도 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이 많아 시장 선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37년 역사의 안정적인 전자결제 인프라 기업이지만 동시에 이지샵과 AOP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지만 이는 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신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주가 재평가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와 경기 부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